안녕하세요. 뽕을 품은 누의 이승환입니다. 지금 제가 밤에 지금 보시는 게 뽕나무예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뽕나무는 노지에 있는 뽕나무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시설로 해갖고 그 뽕나무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얘네는 지금 시설 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가 키가 상당히 크죠. 이거 제가 팔을 쭉 뻗었는데도 끝까지 안 닿아요. 확실히 그 지금 노지 뽕나무 같은 경우는 그 좀 봉우리를 좀 지고 있는 때인데, 시설 하우스로 들어와 있는 뽕나무들은 벌써 잎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지금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사실 진작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 요거 이쪽이 이제 요 넘어가 바로 노지 뽕나무고요. 노지 뽕나무도 이왕 온 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지 뽕나무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 쪽은 벌써 이제 잎들이 이렇게 노예를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죠. 요게 이제 노지 뽕나무입니다. 아무래도 농업은 그 환경과 기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부안에서는 5월 말부터 이제 누에가 시작되거든요. 그래갖고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빠르면은 4월 24 또는 25 또는 5월 초중으로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서 라오스에서 양잠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결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갖고 좀 늦게 말씀을 드렸고 좀 죄송하고, 우리나라 잠사업이라고 하면은 양잠업과 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잠업은 그 누에를 키우는 것까지를 양잠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사업은 그 누에를 키워서 얻는 산물을 갖고 이제 옷이라든가 만드는 실크 쪽의 일이 이제 제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1970년도 그리고 이제 9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제사업이 이제 좀 그 위축이 됐어요. 거의 이제 지금 국내 생산을 해서 이제 실크 옷을 만들고 특별한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합성 섬유로 넘어간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가격 경쟁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이제 그 밀려버리게 됐어요. 이 부분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이제 1990년도 이후로 이제 기능성 식품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잠업이라고 하면은 기능성 식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령 3일루에 또는 홍잠, 그리고 눈꽃동충하초, 그리고 번데기, 이렇게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꽃동충하초와 번데기도 많이 이제 감소를 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오령 3일루에와 이제 홍잠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그
제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 업종이 돼 버렸어요. 다만 잠사업이라고 하면은 양잠업과 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202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새로운 기능성 또는 바이오용 소재 쪽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양잠의 산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누에고치 또는 절각견을 활용을 해서 번데기도 포함이 되겠고요. 눈꽃 동충하초도 포함이 되겠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기능성 소재 또는 바이오용 소재로 활용을 하는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라오스에 나가서 저희가 제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성 소재나 바이오용 소재를 생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양잠업은 저희가 오령삼일 누에와 홍잠으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라오스에서 생산하는 소재는 기능성과 바이오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농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농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동남아 쪽에서 농업, 물론 양잠업을 포함하겠죠. 농업을 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 물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쉽지가 않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례로 농업은 저희가 뽕나무를 키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에를 또 키워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 외에도 인프라도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뽕나무를 라오스에서 키워야 되는데 도로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물류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선도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기업으로의 수출 경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 인프라 조성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관련 법규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도전을 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라오스에 나가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한 양잠의 산물들이 국내로 잘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기능성 식품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오스에서 생산하는 거는 기능성과 바이오용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의 부분들이, 변수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느냐 라오스로 나가느냐에 대해서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뭐 저를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오스에 작년 12월 달에 나가서 누에도 키워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변수 또는 뭐 정책 또는 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결국 라오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오스에서 생산한다는 거는 결국 일본, 중국, 뭐 이제는 태국, 베트남, 뭐 미얀마, 뭐 캄보디아 막 이제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이 결코 글로벌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이유는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선진 농업 국가들보다 그 생산형 그 경지 농지가 적고, 그리고 농가당 그 생산하는 농지가 적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큰 약점이고, 뭐 특히 이제 그 전 세계 그 농업의 미국 다음으로 네덜란드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국가에서, 그리고 네덜란드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기술적으로 또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대비하는 모습들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라오스로 진출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선택이 양잠업의 이제 발전이 되고 또 글로벌 경쟁을 갖는 수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라오스에서도 좋은 모델을 꼭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늦었지만,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앉아갖고 그냥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드릴까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동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그 전라북도 부안 이쪽에 이제 식품 쪽의 양잠과 라오스의 양잠 두 가지를 다 이제 그 틈틈이 찍어서 올리고 소식을 전할 테니까요. 예. 갑자기 언제 또 라오스로 갔대? 그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항상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